자,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죠. 원초적 본능과 주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심리학적 진화론, 진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인간이 뭐 진화론적 관점, 뭐 이제 종교를 떠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이렇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원시 시대 때부터 이렇게 진화를 해오다 보니 심리적으로 이런 습성이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식이라는 측면과 이 투자, 금융시장의 투자라고 하는 측면과 같이 맞물려서 보면은 인간의 그런 원초적 본능과 습성이라고 하는 게 진화되어 온 습성이라고 하는 게 참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걸 우리는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 시장에서 어긋난 만남, 잘못된 만남에 우리는 서 있는데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시장 바꿀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응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 뭐, 그 전에 계속 이야기했었던 뭐, 이런 탈레반 이야기라든가 있었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서, 인간이 지금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는데, 이게 어떤 분야에서든 다 마찬가지죠.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면 금융시장의 역사도 이해를 잘해야 되고, 분야별로도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독서광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최소한 몇 권씩의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데 읽는 습관이 있대요. 그리고 분야별로 밑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밑그림을 그려놓고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분야별로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야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 게이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인간의 역사도 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려면은, 주식 투자하려면은, 이 주식시장의 역사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역사를 좀 알고, 우리도 좀 투자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버블과 폭락의 역사죠. 폭락, 폭등, 폭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항상 버블 붕괴의 역사였어요. 시장은. 버블과 버블 붕괴. 항상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항상. 참, 이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도 인간의 습성은 그 반복하는 거에 적응을 못 해요. 왜? 이 주식시장의 역사보다는 인간이 그동안 생존해왔던 역사가 더 길고 그 인간의 몸에 체질화되고 체화됐던 그 심리 습성, 인간의 본능적 습성이 더 길게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원시대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이제 습성이죠, 습성. 인간의 습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버블과 버블 붕괴에 같이 맞물려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같이 맞물려서. 같이 맞물려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인간이 이 버블과 버블 붕괴의 어떤 그 변동성을 야기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기여했던 본능 중에 하나는 그 패턴에 대한 집착이에요. 패턴에 대한 집착. 만일에 두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했어요. 6번을. 앞뒤가 나오는데, 동전을 던졌는데, 한 사람은 뒤뒤, 앞뒤 나오고, 뭐, 또 한 사람은 뭐, 앞뒤 나오고. 그런데 누군가 던졌더니 계속 앞면만 나오거나 계속 뒷면만 나왔어. 6번. 그러면 앞면만 계속 나오거나 뒷면만 6번 나왔던 사람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섞여서 나오면 뭐, 그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면만 계속 나와. 그런데, 확률은 64분의 1이에요. 똑같아. 놀랄 것도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는 동일한 확률이에요. 한번 딱 던졌는데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런데 거기에 반응해서 되게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다라고 언론에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분위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패턴에 대한 감지를 하고서 거기에 대응하고 해석하는 이제 능력을 가지면서 그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과거에는 원시대 때는 이제 어, 포식자들, 포식자들 동물들 중에서 상위 포식자들, 최상위 포식자들을 피해서 인간들도 피해야 되고 식량도 구해야 되고 안식처를 찾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할 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위험을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가 되어 왔는데 거기서 인간은 포식자를 피하고 식량을 찾고 안식처를 찾는데 이제 패턴을 찾아왔던 거죠. 패턴을 찾으면서 인간들이 이제 정착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 깊은 습성 때문에 인간이 이게 이 주식 시장에서도 패턴이 존재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이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뭐 주가를 차트를 보는 패턴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작용을 하니까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 패턴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락을 하면 계속 하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몇 년간 1년, 2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이 패턴이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주가가 한 달, 두 달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또 계속 상승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매수 욕구가 증가를 하게 되고 하락을 한다. 그럼 계속 하락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매도 욕구가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 패턴에 집착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상승이 지속이 되면 상승이 가속화될 것 같아서 돈을 싸들고 와서 베팅을 하겠죠. 그죠? 하락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팔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 때문에. 내가 사면 하락하고 내가 팔면 상승하고. 그래서 과거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뉴턴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뉴턴이 했던 얘기가 뉴턴도 이제 영국의 남의 회사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초기에는 좀 벌다가 어느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좀 벌다가 여기 3파에서 벌었다고. 더 올라가니까 질러가지고 결국에는 하락 3파에서 쪽박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뉴턴이 한 얘기가 있어요. 뉴턴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주식시장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별의 헤아림을
별의 움직임은 헤아릴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를 헤아릴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뉴턴의 친구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어. 그걸 보고서 계속 상승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베팅을 했더니 결국에 고점에서 물려서 하락 3파에서 쪽박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습성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제 아무리 수리적으로 밝고 화폐 관리자였었던 뉴턴도 결국에는 그렇게 당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미들이, 많은 개인들이 급등주 쫓아가지고 상한가 갔다 올라간다, 올라가면 거기다 들어가가지고 갖다 배팅하고 쭉 치고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으니까 배팅했다가 딱 사는 순간 거기가 고점이어서 내려오고, 음봉 몇 개 나오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손절하면 올라가고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평이하게 급등주 매매도 그러한 패턴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게 우리네 개민의 주식 투자 삶이잖아요. 뼈저리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인간의 이 진화적인 습성 때문에,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들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간의 그러한 진화적 습성과 본능의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주식의 다우 200년 역사상 항상 버블과 버블 붕괴는 있어 왔는데, 그러한 버블을 만들고 버블 붕괴를 일으켰었던 배경에는 저러한 인간의 습성과 본능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메이저들은 뭐를 하느냐? 파생으로 먹는 거예요. 주식은 상방을 봐야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하는 것도 만들게 되고 파생을 만들어서 하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걸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전에, 1년여 전에, 한 10여 개월 전에 비트코인이 한참 가격 오를 때 3천만 원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1월 달에 벌써 저기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선물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뭐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하방에 베팅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진화인 거죠. 근데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 공매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파생에서 이긴 적이 있나? 항상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진화적 습성과 본능을 좀 잘 알자는 거예요. 알고 알면은 생각을 하고 자제를 해야 되잖아. 근데 본능이기 때문에, 습성이기 때문에 계속 보기만 하면 그거 쫓아가고 싶어져. 환장하죠, 뭐. 그게 참, 저거를 과연 이 시장 참여자 100명을 놓고 보면 과연 몇 명이나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추세적인 상승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나 그 펀드들도 보면은 평균으로 수렴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균으로 수렴을. 시간적인 문제고 얼마만큼 더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이지. 평균 회귀 현상은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언제냐의 문제지, 반드시 평균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래 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평균으로 회귀하는 거에 돈을 걸어야지, 그 반대의 돈을 걸면은 결국에는 실패로서 깡통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기간에
100%가 올랐어. 수익을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1, 2개월, 2, 3개월 만에 100% 이상 올랐어. 수익 챙겨야죠. 기다려야지 더 200%, 300% 올라갈 수 있죠.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그게 뭐예요? 이격이 벌어지고 과열 상황을 과열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과열을 좀 시키고 이격도 좀 줄이고 평균으로 수렴하고 시간을 두고 나야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평균으로 수렴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한테 잊혀져. 소외를 당한다고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죠? 관심 안 갖죠? 관심 안 갖죠? 관심 안 갖는다고요.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 자, 평균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한 14번에 보면은 이제 1900년대 이제 중반부터 보면은 중반부터 지금 뭐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중반부터 보면은 14번의 이제 주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봉쇄, 한국 전쟁도 있었고 우리야 뭐 이때는 상관없었지만은 해외에서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관련된 주가는 폭락을 하거나 변동성을 만들었겠죠, 그죠? 쿠바 미사일, 케네디 암살 해가지고 이제 9.11까지. 그리고 나서 1년 뒤, 2년 뒤에 지수 상승률을 봤단 말이죠. 다 상승을 했잖아, 다. 1년 뒤 상승 두 번만 마이너스고, 그것도 뭐 마이너스 3%밖에 안 되고, 2년 뒤에는 다, 그것도 40% 정도. 자,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하락을 했어. 10월 한 달. 뭐, 1년 내내 음봉이었죠. 연봉으로 따지면 음봉이었어. 10월 달에 상대적으로 낙폭을 한 달 만에 9개월 동안 빼놓은 폭을 한 달 만에 더 빼버렸어.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1년 뒤에, 2년 뒤에 저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될까요? 더 빠질 거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베팅을 한다 그러면. 베팅한다 그러면 어디다 베팅을 하시겠어요? 내일 또 한 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내일 또 한 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얘기가 별로 관심이 없고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다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주식처럼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인간의 본성을 내 본성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인간의 습성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인간의 본능과 습성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주식시장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네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여기에요. 작년에 힘들었어. 특히 10월달 한 달이 죽도록 힘들게 만들었어.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을. 결국 연봉으로 보면 1년 내내 하락하다가 9개월 동안 빠진 거를 한 달 만에 더 빼버려. 그만큼의 폭을 더 빼버렸다고요. 야, 그 하락폭이 엄청나게 커요. 뭐 단기성, 중단기성 버블 본 게? 글쎄 모르겠어요. 이건 어찌되었거나 거기도 뭐가 작용이 됐다? 인간의 심리가 작용이 된 거죠. 왜? 하락하니까 더 하락할 것 같아서 던진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파생으로 먹은 누군가도 있겠죠. 당한 사람은 뭐예요? 당한 이들은 누구예요? 개인들만 엄청나게 당한 거죠. 기관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는.
기관들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반등을 했어. 두려워하고 겁내하면서 또 더 빠질 거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1년 뒤, 2년 뒤에 저 모습의 상승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상승 가능성을 보고 가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남아 있어. 왜? 이상하거든. 자, 이 분위기로 계속 가면은 어느 순간, 그래서 월가에서 나온 격언이 그거잖아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6분 능선, 7분 능선, 8분 능선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개인들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 패턴이 지속이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돈을 들고 싸들고 와가지고 베팅을 하겠죠. 일정 부분 상승하긴 해. 이게 고점인지 모르고. 조금 수익이 났어.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꼬꾸라지면은, 조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결국에는 이 패턴들을 반복을 해왔어. 인간의, 분명히 시장의 이 패턴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시적인 본능과 진화되었던 습성, 본능은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익힌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익혔어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은 패턴만 익혔단 말이에요. 그죠? 묘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진화되었을까, 인간이?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역발상 투자를 강조를 하는 이유도. 그러니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역사상 미국의 역사상 주식이 상승률 1위였고 연평균 우리나라도 30년 주식 역사상 12%네 그 연평균 수익률이 12%나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평균을 수렴하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사이사이 생기는 변동성 때문에 그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원인은 인간의 그 진화적인 습성과 본능이었다는 얘기죠. 버블과 버블 포개를 만드는. 그래서 저 머니브레인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머니브레인이라는 책에서 나와요. 심리학적 진화는 저렇게 진화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묘하게 반응을 한대요. 이게 군중 심리거든요. 집단 심리. 뭐냐면은 인간을 놓고 이제 뇌파를 테스트를 했더니 집단 의견과 반대의 의견을 추측을 했을 때는 뇌의 편도체가 강력한 빛을 내는 반응을 했대요. 근데 집단 의견과 동일한 추측을 했을 때는 편도체가 반응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머니브레인이라는 책에서 하는 얘기는 번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신을 지킴에 따른 감정적인 부담의 표시라고 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아. 내 혼자만 이 의견을 내세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왜 나만 다르지?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이야기만 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거죠. 이게 편도체는 되게 뇌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저거를 저렇게 딱 테스트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런 거죠. 인간이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역할 경우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나 혼자만. 이게 집단 심리잖아요. 그죠? 인간이 집단 심리에 빠져서 어떤 자산에 몰두하는 것은 외톨이가 두렵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집단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아 나만 손해본 거 아니야 라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개개인의 합리적인 성향은 개선되어 간다라는 전제로서 우리는 보고 그러한 어떤 집단 심리가 또 작용이 돼서 좋아지는 문명이 발달되고 좋아진다는 걸 전제를 두더라도 집단으로서의 인간 군중 심리가 비합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는 항상 저렇게 버블 형성이 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버블 붕괴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 실패한 뉴턴이 아까 얘기했던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쓴맛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거는 큰 시장의 흐름을 역사 속에서 본 거긴 하지만 항상 급등주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볼 때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 주식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1년 전이 뭐야? 17년도 하반기 4, 4분기부터 삼성전자는 지금은 녹화된 게 다 없어서 그때는 제가 유튜브 올리지도 않아서 유튜브 이때부터 올려서 했었으면 아마 그걸 틀어드릴 수도 있을 텐데 동영상을 이때부터 저는 이제 반도체 지수의 오버슈팅과 삼성전자의 오버슈팅을 봤거든요. 여기까지 끝이다. 내려오고 나서 이건 오버슈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뭘 만드는 거냐? 뭘 만들어요?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드는 거잖아요.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명분과 언론 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개인들한테 엄청나게 물량 떠넘기기 작업을 1년 동안 했었죠. 이만큼 올라가니 더 올라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본능인가 봅니다. 항상 그 패턴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개인들은. 그리고 또 예를 들 수 있는 종목. 우리 종목 중에 공개 무료 추천했었던 거 한번 봅시다. 자,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17년도에 무료 추천을 계속 했었어요. 다가 작년 여름에 이만큼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150% 이상, 160%, 180% 올랐었다고. 그때 추천해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최초로 샀었던 자리는 요 자리예요. 4,000원. 그리고 올라가서 수익 챙기고 내려와서 재매수하고 다시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있을 때는 사지를 못해. 못 가져가.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은 막 쫓아가서 물어봐요. 가져가도 되냐고. 항상 나타나는 패턴과 현상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전문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물어보면은 과거에 분명 무료 추천했던 종목인데 올라가면 사도 되냐고 물어봐요. 물리면은 더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꼭 한두 명씩 두세 명씩은 나옵니다. 그거 물어보는 회원들이 나옵니다. 무방 회원들이. 1년에 중기 종목 하나씩을 추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100% 이상 안 간 종목이 없었는데
항상 그런 회원들이 나와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어찌 보면 그 회원은 아픔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왜 그렇게 반복이 되는 회원들이 꾸준하게 나오는지, 매번 나오게 되는지. 현상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현상이. 왜 그럴까요? 왜? 항상 남들이 보고 올라간다라고 할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급등주는 소외되어 있을 때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관심이 없을 때 매집이 돼서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급등주들은 마케팅으로 이용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한가는 마케팅이라고. 항상 그게 반복이 되는 패턴을 가요. 급등주 매매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시장의 큰 흐름을 놓고 케이아스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 프랙탈 구조라고 표현을 하죠. 프랙탈 구조라고. 큰 흐름에서도 그렇고 작은 흐름에서도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들어서 알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왜 그럴까요? 행동의 결과가 나올까? 왜 사람들은 관심 없을 때 사서 관심 없을 때 사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분산을 못 시켜주고 여기서 사서 위에서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왜 항상 여기서는 관심 없다가 너도 나도 달려들 때 그래 사봐야 돼? 더 가겠지? 라는 상황이 반복이 될까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겠죠. 그죠?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은. 올라가면은 쌍봉을 그리거나 엘리어트 파동격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이어진다라는 패턴을 인지를 못하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패턴만 인지를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하고 아는 패턴들은 왜 적용을 못할까 우리가? 알고 인지를 하면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지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급등주는 소외된 곳에서 시작을 해요. 소외된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인간의 심리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세력들은. 마케팅을 이용해서 급등을 시키고 이슈를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하고 파동 만들고 분산을 시켜서 수익 챙기고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본능적인 습성에 길들이는 개인들은 더 가겠지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얘네들 물량바지 해주고 빠져서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아. 미치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수익의 기쁨보다는 손실의 고통이 2.5배 이상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더 빠질 것 같은 고통스러움 때문에 자르고 났더니 또 올려. 계속 반복이 되잖아. 더 빠질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자르고 났더니 또 올라가잖아. 빠질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이제 자르고 나면 또 올라가겠죠. 인간의 심리 패턴도 이제 프랙탈 구조하고 같은 것인지, 물리학적인 프랙탈 구조하고 같은 것인지, 아무튼 급등주에서도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그렇고
중장기적인 정말 증시 역사상 나타나는 인간의 패턴들도 인간이 투자하는 패턴들도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패턴은 다른 패턴도 있잖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패턴이. 어디 갔어? 패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올라갈 것 같은 패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패턴이 아니라 깡통 차기 위한 패턴인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파동이론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패턴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냉정함을 찾아야 되는 거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냉정함을 찾는다는 거. 어떤 상황이든 패닉이 오지 않게끔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거. 워런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다죠. 주식을 사놓고 마이너스 50%가 되더라도 냉정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않을 수 없다면 주식시장을 떠나라고.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면 주식시장을 떠나라고. 네, 이러한 이제 월가를 기본으로 인간의 습성과 인간의 본능들을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행동 패턴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월가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축이고, 기본 축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금융시장을 놓고 금융시장의 투자와 게임들을 놓고서 인간의 심리 분석을 했던 게 이제 행동경제학이란 말이에요. 행동경제학. 노벨상도 받았던. 파동과 그랜빌의 법칙 기본이죠. 기본. 기본. 기본을 깔고 가더라도 참 인간의 심리가 저런 진화적 습성과 본능 때문에 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게 뭐다? 집단 심리와 군중 심리인 거죠. 그래서 반대로 역발상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소외되어 있을 때,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관심이 없을 때. 역사적으로 그러한 하락 파동이 있고 나면 1년 뒤, 2년 뒤에는 엄청난 비율로, 지수 비율로 상승을 했는데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의 지수 움직임과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면 그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알면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개별주 장세에서 또다시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습성이 반복이 되는 한 개인들의 95%는 영원히 그 스타일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멘탈입니다. 심리고. 결국엔 그래서 심리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멘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고 상한가 가서 좋다라고 하더라도 하락하고 안 올라갈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빠져서 마이너스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린 심리 조절을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해요. 상황에 따라서. 현재 인간의 심리도 우리의 심리도 평균에 수렴을 하면서 계속 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었던 인간의 저 진화적인 습성은 결국에는 뭐 그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한 인식이 있긴 하지만은 가는 쪽만 가려고 하는 저희 본능이 작용을 해서 계속 이 금융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그쪽만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인들이 저것만 보다 보니까 생긴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외되고 조용하고 관심 없을 때 매수해서 올라가고 남들 집단 심리화 돼서 집단 심리가 작용이 돼서 너도 나도 다 할 때 살려고 하니 관심 없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소외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알고 저거를 이해를 한다면 이제 반대로 가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반대로 가봅시다. 반대로. 너도 나도 다 알고 그럴 때 사가지고 더 간다고 바라기 하고 있지 말고 기본적으로 중기포트는 저러한 관점에서 가야 됩니다. 소외되고 관심 없을 때 사놓고 가야지 100% 200% 올라가는 수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한다? 스윙도 타고 파도 타기도 하고 단기 단타 매매도 상황에 따라 해보고 그런 어떤 게임의 형태를 이제 기본적으로 도박에선 저기 주식에서는 도박성 게임 표현으로 해볼 수 있는데 규모가 큰 걸 가지고 도박성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크게 중계포트 가져다 놓고 일부 재미삼아서 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매매를 해보느냐 다른 문제죠. 여러분들 뭐 명절 때 모여서 포카 친다고 화투 친다고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억 단위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포카놀이 한다라고 해서 가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갖다가 포카놀이 하나요?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그거는 이제 그 지루한 시간을 좀 이겨내기 위한 과정의 목적인 거고 그래서 이 포트를 운영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운영 전략을. 그리고 반복이 되면은요. 뭐가 반복이 되면은 매매가 반복이 되면은 오늘 했던 얘기는 내일 또 한 번 할 겁니다. 매매가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손실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손실. 자, 여기 이거는 미국 자료입니다. 이게 넷 리턴이니까 수익률, 턴오버, 거래, 회전율. 초록색이 회전율인데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적죠. 얘네들은 그나마 좀 양호했어. 양호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수익률 7% 차이가 납니다. 매매, 거래, 회전율 상위 그룹 20%와 하위 그룹 20%를 놓고 봤더니 한 7% 수익률이 차이가 나요. 1만 달러 가지고 투자했다는 걸 전제로 5년 뒤에 2만 3천이 되고 회전율 상위 그룹은 1만 달러가 1만 7천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봅시다. 우리나라 자료를 찾았어. 매매 회전율 상위 그룹 수익률 마이너스 15%. 여기에서 한 10% 정도가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이 순익률로는 마이너스 15%예요. 그 얘기는 10% 정도는 수수료 때문에 세금하고 수수료.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이 회전율이 적은 그룹. 회전율이 많은 그룹은 월
63%. 회전율이 적은 그룹은 월 2%. 근데 회전율이 적은 그룹은 연 수익률입니다. 연. 이거 월 회전율이고 연 수익률이고 30%예요. 이거를 복리로 계산해 봤더니 5년 뒤에 1억 가지고 투자했다면 매매 회전율이 적은 그룹은 1억 7천, 3억 7천이 되어 있고 매매 회전율이 많게 1억 가지고 열심히 죽으라고 단타 쳤던 사람들은 1억이 5년 뒤에 4천만 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 4천만 원. 지금 10년 동안 5천을 잃으셨다고 한 분은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예요. 영희대 변 교수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건데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수적인 결과를 그때 얘기했었던 그거는 안 싫었는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더래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주식 투자로 그냥 재미만 보고 갈 것이냐, 게임의 재미만을 추구하면서 갈 것이냐,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고 갈 것이냐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선택은 개개인들의 몫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지금까지는 95% 이상 실패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계에서는. 단 5% 이내만 성공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본능이고 습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95%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인지, 그나마 조금씩 실패 비율이 줄어서 성공률이 늘어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좀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선택하면, 어떻게 가면, 선택 이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요일 저녁.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은 뭐 공개 방송 하니까 하면서 뭐 요 이야기는 또 한 번 할 겁니다. 또 한 번 하고 또 종목들과 이제 테마 순환들은 종목들 뭐 개별주와 이제 테마성 순환매들은 내일하고 모레 또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뭐 이후에 붙여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죠. 네, 공방 들어오시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괜찮으시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올라오는 장세였으니까 19년부터는 앞으로 더 좋아지실 거예요.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이제 문제이긴 할 텐데요. 어떤 투자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게 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올해부터는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뭐 단기 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시는 분들은 단기에 대한 공부, 수급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법적인 것들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보조지표도 몇 개만 이해를 하면 되고, 다 보조니까.
결국에는 이제 단기성 매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리거든요. 심리. 누가 얘기를 했는지 매일 2%씩 먹어야 된다라고. 2, 3%, 2%씩 먹어야지 된다라고. 그걸 복리로. 그런 거 옛날에는 뭐 책에 누가 써놓고 막 그랬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때인 거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기법서들은 안 읽고 하다 보니까. 저런 책들을 주로 읽어요. 그런 책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심리를 안정을 시키고 시장 흐름을 크게 읽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들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어야지 심리가 안정이 되어야지 단기성 매매나 트레이딩도 잘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공부해야 될 영역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시면 뭐 같이 공부하면 되겠고요. 자, 일요일 저녁은 요 정도로 좀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은요, 내일 공개 방송 모레 이틀 동안 하는데 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시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의사가 있어요. 우리 사무실 나오시는 분이 한의사가 있는데 한의원 원장이세요. 주식한다고 사무실에 나와요. 주식 열심히 해요. 의사하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잘할 거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건 잘할 거잖아요.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름 공부하는 건 잘했는데 주식이 공부하는 거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해서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머리 이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정말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고승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거론해서 되는지 저는 뭐 들은 얘기니까. 고모 변호사 공부 진짜 잘했죠. 내노라는 자격증들도 여럿 있고 한데 주식 공부, 주식 투자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막 했었는데 뭐 전문가 생활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서 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현세에 있어서는 고모 변호사로 알고 있고 과거 300년 전에는 뉴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주식 잘하는 건 아닙니다. 300년 전의 사례도 있잖아요. 뉴턴. 차트 설정하는 거는 그 고객센터 문의해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차트 설정하는 거는요. 트레저를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차트 설정 이렇게 보면 나와요. 이렇게 보면 나오고 가격 지표 나오고 지표 나오는데 뭐 투자자별 순매매 지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보시다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안 보이거나 하는 거 있으면은 이제 고객센터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아셨죠? 종목 검색은 지금 뭐 보여지는 검색은 실시간 검색이고요. 검색도 이제 종가로 검색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종목 검색기로 따로 하고 있어요. 이건 실시간 이제 당일 강한 종목들만 나타나게 하는 거고 만들어서 이제 보는 거고요. 조건식은 이제 저만이 아는 거죠. 실시간 검색이 있고
그 다음에 구 종목 검색은 이렇게 종가상 이렇게 검색하는 게 있고. 네, 되셨죠? 어우, 중요한 키워드 말씀해 주셨네요. 욕심을 버리면 돼요. 욕심을 버리면 돼요. 욕심을 부리면은 비중 한쪽으로 실게 되거나 비중 실게 됩니다. 그러면 머피의 법칙이 돼요. 어느 한쪽으로 비중 실으면은 반드시 그 종목만 안 가게 됩니다. 머피의 법칙이에요. 절대적으로 분산해야 되는데 그건 욕심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욕심 버리면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저도 그거 많이 당했었거든요. 과거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종목도 저도 이제 뭐 중간 쉬고 하거나 할 때 저도 뭐 단기 단타 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방송 리딩 하는 건 아니니까 중간에 보고 종목들 이제 단타도 하고 해요. 그러면은 일정한 금액으로 하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도 거기다가 내가 막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신용 미수 써서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절대. 정해진 금액으로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일정 습관만 들여가면은 일정 부분 습관만 되면은 거기 그렇게 가게 돼요. 몸이 익숙해져요. 몰빵 안 하게 되고 분산하게 되고 욕심 안 부리고 욕심 부린다는 얘기는 갑자기 어디다가 비중 실게 된다는 거거든. 그런 것들은 결국엔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습관이 돼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계속 이 얘기를 듣고 반복이 돼야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일요일 저녁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시고 내일 공개 방송할 때 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